2005년 네이처지 논문 위조로 줄기세포 권위자에서 파면당한 황우석 박사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넷플릭스 킹 오브 클론에서 사우디 국립연구소에서 낙타 복제와 맘모스 복제 등 클로닝 분야에서 활동하는 근황을 보이면서 세상에 재등장했는데요. 최근 크리스퍼 기반 유전자 가위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아이를 원하는 유전자의 형태로 출산하는 영화 가타카 같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죠. 재벌들을 중심으로 유전자 클로닝과 조작 기술을 통해 인공장기나 노화 방지, 자녀 유전자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인데 현재는 어느 수준에 위치했고 미래에는 어떤 수준까지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던 서울대 줄기세포 권위자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면요. 사실 황우석 박사가 논란이 된 문제는 두 가지 정도를 핵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2개의 이미지를 11개로 포토샵을 통해 네이처지에 기고하며 수율 성과를 조작한 것과 실험 과정에서 여성 연구원을 난자 제공해 반강제 동의시키고 동물용 호르몬 조작을 통해 단기 과생성시킨 사건입니다. 넷플릭스 프로그램 킹 오브 클론에서도 사실상 이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과학자로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용서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유전자 클로닝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분이 복제했던 첫 번째 강아지 스너피나 돼지 복제 사례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황우석 박사가 사우디 국립연구소에서 초청된 핵심 배경에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팀이 이 복제 성공률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 기술력으로 이미 사망한 사우디의 슈퍼낙타 대량 복제에 성공하며 성과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자 기술의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대표적으로 유전자 클로닝, 편집, 텔로미어, RNA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클로닝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살아있거나 죽은 생물체의 복제체를 되살릴 수 있는 분야죠. 그리고 편집은 기존의 유전자에서 문제될 수 있는 유전 병변 절단이나 필요를 위한 유전자 선택 절단 등을 통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영화 가타카에서 보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우수한 자녀를 얻는 모습이 나오죠. 또 텔로미어는 노화 방지 목적으로 생물이 늙으면서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유전자 말단의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결국에는 사멸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인데요. 대표적으로 암세포나 바닷가재는 이러한 텔로마이드의 시간적 한계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착안해 현재까지도 연구 중인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RNA를 활용하여 RNA나 DNA에 대한 유전자 코드 분석과 대응 유전자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한 기술력이죠. 대표적으로 mRNA를 활용한 코로나 백신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기술의 활용 범위만 보자면 클로닝은 영화 아일랜드처럼 말 그대로 인공장기를 지닌 인간 클론들을 만들어내서 신체 부분 이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기술력이고요. 편집은 유전적 질병으로 인한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류, 나아가 고도로 발전된 육체와 뇌를 보유한 인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 방지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지만 성공한다면 영생에 가까운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술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유전자 조작은 생물체의 DNA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과학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중 클로닝은 특정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복제하는 과정으로 유전자 분리, 벡터 준비, DNA 결합, 선택 및 스크리닝, 증식 정제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핵심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유전자를 복제하여 동일 개체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로 최종적으로 유전적 쌍둥이를 형성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기술의 활용 범위만 보자면 클로닝은 영화 아일랜드처럼 말 그대로 인공장기를 지닌 인간 클론들을 만들어내어 신체 부분 이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기술력이고요. 그 다음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 가위라 불리는 크리스퍼 캐스9과 TIGR 등의 효소 방식으로 DNA의 특정 부위를 수정하는 기술로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RNA만 교체하면 다양한 유전자를 타겟할 수 있어 생물의 유전자 교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핵심은 목표 유전자 서열을 선정하고 타겟에 맞춘 가이드 RNA를 유전자 가위와 결합시켜 세포 내에 투입하여 절단하고 수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유전자 편집은 유전자 개선 목적으로 바이러스 저항력, 유전병 제거 등으로 적용되면서 농업과 의료 전반에서 필연적인 기술이고요. 모기 퇴치나 극한 환경 저항성 작물 개발처럼 기후변화와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명공학 솔루션이기 때문에 크리스퍼 캐스9을 발견한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제니퍼 다우드나는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전자 기술의 산업 현황을 보면 유전자 편집은 2025년 약 105억
3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6.2% 성장해 2035년에는 667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크리스퍼 캐스9이 시장의 65%를 차지하며 질병 치료와 농업 개량, 노화 역전 기술이 주요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클로닝은 희귀 동물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중심으로 현재 24억 달러에서 2035년 80억 달러로 확대 전망입니다. 또 텔로미어 기술은 노화 방지와 세포 재생을 중심으로 현재 5억 달러에서 연평균 20.1% 성장해 2035년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mRNA 기술은 백신과 희귀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현재 70억 달러에서 연평균 14.8% 성장하며 2035년에는 약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이점은 부자들 입장에서 본인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노화를 역행할 수만 있다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장 가치의 기하급수적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 관련 주요 기업들을 보면요. 먼저 유전자 편집 분야에서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크리스퍼 캐스9 기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블루버드 바이오는 중증 유전 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정밀 유전자 시퀀싱 기술을 제공하며 프리시젠은 카티 기반 치료제와 유전자 편집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클로닝 분야에서는 몰레큘러 디바이시스가 포함된 다나허 코퍼레이션이 고효율 클론 스크리닝과 실험실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라이렐 이뮤노파마는 카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며 클로닝 기술을 활용한 세포 기능 강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기술에서는 텔로미르 파마슈티컬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해 노화 방지와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RNA 기술에서는 모더나와 바이온텍이 대표적입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희귀질환과 개인 맞춤형 의약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온텍 역시 mRNA 기반의 다양한 치료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전은 암, 유전병 등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작물 개량에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만 이런 유전자 관련 기술들은 다른 기술들과 다르게 항상 윤리라는 큰 장벽이 존재하죠. 그리고 위에 나열된 대다수의 기술들은 사실 부자를 위한 기술입니다. 세계 1위 부자라고 불리는 사우디 왕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부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과학자들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원숭이의 배아에서 특정 유전자를 바꾼 사태가 있었는데 이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될 경우 정자나 난자의 DNA를 바꿔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맞춤형 아기로 발전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뒤에서 기술에 대한 악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유전자 조작과 클로닝 기술은 황우석 사태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해왔고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의 높은 윤리적 잣대가 새로운 성장들을 죽인다는 시선도 있는데요. 앞으로 유전자 조작 기술의 수요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기술이죠. 다만 이 기술들이 윤리적인 측면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보다 큰 충돌을 보이면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블랙콘트 에쿼티 김민지였습니다.